요즘 여행 갈 때 보조 배터리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 필수품이죠. 근데 이 편하고 고마운 물건이 사실 좁은 비행기 안에서는 진짜 아찔한 위험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방 안에 있는 그 보조 배터리, 비행기 탈 때 정말 안전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하냐면 도대체 그 위험이라는 게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이게 어떤 특정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열폭주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배터리 안에서 화학 반응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불이 확 붙거나 심하면 뻥 하고 폭발까지 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일이 만약에 좁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도대체 왜 이 보조 배터리가 우리 가방 속에서 어쩌다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배터리에 불이 나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해요. 보통 내부 결함이나 과충전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게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 화력이 엄청나거든요. 게다가 사방이 꽉 막힌 비행기 아니잖아요? 대피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까 이건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심지어 국토교통부 규정을 보면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붙이면 안 되고 꼭 기내에 들고 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은 사실상 항상 우리 바로 옆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항공사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공식적인 기내 반입 규정 안내문입니다. 어떠세요? 딱 봐도 글씨가 엄청 빽빽하죠. 게다가 용량 단위도 와트시, WH 이런 낯선 단위를 쓰니까 솔직히 일반 승객들이 이걸 한 번에 딱 보고 이해해서 따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딱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보세요. 100와트시 미만짜리는 5개까지 괜찮고요. 100에서 160와트시 사이는 항공사 승인을 받으면 2개까지. 그리고 160와트시를 넘는 건 아예 안 됩니다. 절대 반입 금지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이 모든 걸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승객 본인이나 또 승무원들 개인에게 다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복잡한 규정들은 사실 다 사후 대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수습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애초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막는 더 근본적인 방법, 사전 예방은 정말 없는 걸까요? 기존 방식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딱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명확해요.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접근법은 아예 문제가 커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막고 불씨를 꺼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승객 입장에서도 복잡한 규정 외울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접근법의 주인공이 바로 이겁니다. 이그닉스 배터리 세이프 케이스. 이게 뭐냐면 비행기 모든 좌석 주머니에 하나씩 딱 비치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아주 간단하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인 거죠. 이 케이스 특징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일단 알루미늄 합금보다도 가벼워요. 그런데 충격에는 훨씬 더 강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비밀은 바로 특수하게 만든 고분자 복합 소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긴 케이스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지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300도.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이 케이스가 무려 섭씨 1300도가 넘는 불꽃에도 녹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고온 토치 테스트에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염을 막아내는 성능을 제대로 입증한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케이스의 마법 같은 능력은 아주 정교한 3단계 화학 반응에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불이 나면
소지 안에 있던 팽창 흑연이라는 게 확 부풀어 올라서 산소를 차단해요. 불을 질식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을 쫙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배터리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냉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종 화학 반응으로 화재와 열이 더는 퍼져나가지 못하게 완벽하게 밀봉해버리는 겁니다. 자, 원리는 이제 알았죠? 그럼 이제 실제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케이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케이스 안에서 배터리에 불이 났다. 그러면 케이스가 알아서 자동으로 소화가스를 뿜어내면서 불을 억제합니다. 그럼 승무원은 뭘 하면 되느냐? 그냥 특수 장갑을 끼고 이 케이스를 안전하게 집어서 2차 안전 보관함에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고 체계적이죠? 이런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이 기술이 과연 앞으로의 비행 안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공식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혁신적인 난연 플라스틱, 이그닉스. 정말 이 한 문장이 이 기술이 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이그닉스 케이스는요, 그냥 제품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사고가 터진 다음에 뒷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험 자체를 미리 막아버리는 새로운 안전 표준,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항공우주 분야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보조 배터리라는 정말 흔한 물건 속에 숨어있던 위험,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위험들, 그중에서 기술이 해결해줄 다음 문제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